네, 안녕하십니까. 27회 대비 이제 공식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기초 강의고요. 일단은 현재 오늘 수업 과목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 되고요. 일단 우리 그 교재를 보기 전에 그 10년간 과거의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교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시법 강의를 하고 있는 홍승한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보시면 정식 명칭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돼 있어요. 그래서 갖다 보시면 현재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그다음 이제 공시 그다음에 법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제 정식 명칭이죠. 근데 보시면 현재 법률에는 이 파트에는 크게 법률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오늘 자료 보시면 1편에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을 하는 법률 되어 있고요. 흔히 줄여서 앞으로 이제 공간 정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그 다음 장에 2편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현재 법률이 크게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두 개 이제 구성 잠깐 보고 갈게요. 일단 보시면 앞에 오늘 수업 정식 명칭이 부동산 공시법 나와요. 이게 이제 뭐야? 따져봐야죠. 근데 보시면 크게 이제 단어가 세 개죠.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시라는 말. 또 하나가 이제 법. 이렇게 해서 단어를 크게 세 개를 이제 조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부동산 공시법. 또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서 이제 부동산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부동산. 자, 우리 흔히 알고 있어요. 자, 민법 할 때, 또는 업법 할 때 또 쭉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흔히 이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다. 요게 이제 크게 두 개 나오죠.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이 뭐다? 대표가 건물. 그래서 현재 이제 부동산 그러면 두 가지. 토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묶어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은 이제 친숙하죠. 그다음 이제 공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공시. 이걸 한자로 적으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 말 그대로예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주는 것. 그럼 이제 또 오시고 현행법상 공시제도 이렇게 하면 공시제도는 크게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등기. 또 하나가 이제 등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와 등록. 요걸 이제 묶으면 이제 법이 되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토지를 등기하자. 자, 토지를 등기한다. 요거는 무슨 법일까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걸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토지의 등록이에요. 보세요. 토지를 등록시키자. 이렇게.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법 얘는 뭐다? 자, 토지를 등록시키자. 요게 이제 우리 흔히 과거에는 이제 뭐 지적법 그랬었어요. 지적법. 그다음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공간정보법이에요. 이게 이제 줄여서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정보법.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식 명칭은 아까 봤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줄여서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이게 두 개예요.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두 번째는 이제 건물 나와야죠. 자, 보세요. 건물을 등기하자. 이렇게. 그럼 또 올려보세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이거는 뭐다? 요거?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왜냐? 현재 등기는 부동산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둘 다 이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여기죠?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또 나와야죠? 건물을 등록시키자. 이렇게. 자, 건물의 등록. 자, 건물 등록한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건축물 대장? 건물이잖아요. 요거를 등록시켰죠.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앞으로 이제 주로 보게 될 건축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부동산 공시법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세 번째가 건축법. 근데 이제 요 건축법, 요 건축법에는 공시법에 우리 법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 보세요. 건축법 얘는 주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공적인 제한. 건물을 지을 때 뭐 용적률, 건폐율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요거는 건물의 건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공시법 관련이 있지만 크게 별도로 안 다루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그때 나올 사항입니다. 공법에.
또는 또 넘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시법 그러면 법률은 두 개예요. 이게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부동산 공시법. 근데 보세요. 이제 뭔가 특징이, 자, 등기법, 정보법 두 개 있죠. 보시면 완전히 다른 법률을 묶어서 흔히 공시법 그래요. 특징이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공시법이란 법,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제 우리 뭐랄까요, 중산 시험 때문에 만들어 하나의 명칭일 뿐이에요. 공시법이란 말은. 또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공시법 그랬죠. 자, 이유가 있죠. 이 법률 두 개가 부동산에 관해서 공시하는 거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공시하는가, 그거 따져보겠습니다. 보시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제 보세요. 토지인데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한테 팔고 싶어요. 매매. 그래서 이제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고 싶다. 이렇게 하죠. 갑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매도인 이렇게, 을이 매수인 이렇게. 근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이거예요. 지금 매도인이에요. 자, 갑이요. 을한테 토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죠. 을은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을, 얘 보세요. 매수인. 매수인은 매도인을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다시. 자, 매도인 갑, 얘. 토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럼 갑은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조금 부풀린다. 그쵸? 갑 많이 부풀릴 수 있지.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사항이 무슨 문제? 보세요. 제일 먼저 을.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소유자가 누구냐? 또 이제 보세요. 이 토지에, 갑의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전세권자, 을이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여기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이제 매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또는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자, 그럼 이제 문제. 을 얘는 갑한테 매매 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면 일정 부분을 제외해야 돼요? 일정 부분 제외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토지에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 알아봐야 돼. 이렇게. 또 이거 보세요. 자, 을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 요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그러면 자, 을 보세요. 자, 갑의 토지가 지목이 전답이에요. 전이나 답.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그거 대가 안 될까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는다. 그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매매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지목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뭔지 이렇게. 또 보세요. 자,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온다. 그러면 요 토지의 면적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병의 토지다. 그러면 두 토지 사이에 경계 어딘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경계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항들. 이제 이거예요. 자, 우선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 을이 갑의 토지에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 소유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저당권자 있냐 없냐. 이런 요소죠. 보시고 요걸 묶어서 여기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권리관계라 부를 거예요. 권리관계. 이렇게. 또 이제 이 토지의 지목은 뭔지, 면적은 얼마인지, 경계는 어딘지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묶어서 이제 이렇게 불러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매매 계약 관련해서 을이란 사람이 저 토지에서 알아볼 사항은 첫 번째. 권리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전세권, 저당 이렇게 묶어서. 자, 그러면 을이 이제 권리관계 궁금하다. 권리관계. 그럼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떼야 한다? 그쵸.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요게 등기부를 떼봐야지. 요거예요. 등기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기부. 요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저 토지에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궁금하더라. 그때 묶어서 이제 토지 표시라 불러요. 자, 또 이제 보세요. 자, 토지 표시 궁금하면 자, 을은 갑의 토지에 이제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어떤 장부?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나 임야도 묶어서 거기를 지적공부라 부를 거예요. 자, 지적공부. 요거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뭔가 문제 보세요. 현재 등기부와 지적공부 두 개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같은 목적을 추구하니까 여기를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특징, 그래서 이제 두 개 앞으로 공부해야죠. 자, 근데 보시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합니다. 등기법 문제가 이제 12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공간정보법 12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24개 나오죠? 자, 24개. 나머지 이제 16문제가 세법. 그래서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자,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우리 시험은 계획도 중요합니다. 보시고 이제 그러면 자, 공시법 24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하세요. 일단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오죠? 12문제 다 맞아야 돼요. 12개 다 맞아라. 또 그러죠. 그게 쉽냐? 쉬워요. 가능해요. 뭔가 하면 보세요. 자, 공간정보법 요거는 간단한 공법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어차피 법의 양이 적어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시험 나오는 포인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흔히 뭐 지적법 이렇게 또는 뭐 공간정보법 표현할 건데 이 파트는 12문제 나오면 12개 다 맞으세요. 그게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법. 이 등기는 이제 뭐예요? 등기는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죠.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근데 뭔가 문제가 일단 이 등기는 언제나 매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매매.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 다음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등기라는 거 이건 언제나 민법 얘기가 나와야 돼요.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민법 내용을 다 공부하고 그 후에 공부를 해야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민법과 등기를 같이 공부해요. 이 등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등기법 이게 워낙 또 내용이 많아요. 현재. 그래서 일단은 등기는 12문제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등기는 이제 12개 나오면 8개 목표로 하세요. 그래서 지적법이 12문제 맞고 다 맞고 등기는 이제 8개. 목표는 20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24문제에서 20개 맞으면 됐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뭐 24문제 나와서 적어도 20개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회 출제 경향을 봐도 크게 뭐랄까 막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본 문제 확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공시법 파트가 이제 좀 점수를 따기 좀 쉬운 과목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자, 지적은 다 맞고 등기는 8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묶어서 현재 공시법 그랬어요. 근데 두 개 법률이 약간 성격이 달라요. 자, 보세요. 둘 다 등기든 공간정보법이든 둘 다 공법은 똑같아요. 공법입니다. 자, 공법인데 공법이긴 한데 전제가 달라요. 보세요. 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 이 등기법은 언제나 매매가 먼저 나와요. 법률행위가. 그래서 요거는 자, 주의하세요. 자, 공법이에요. 공법이긴 한데 여기는 사법적 성격이 강해요. 사법적 성격이. 그리고 또 보세요. 사법적 성격이 강하니까 요거는 절대로 암기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되도록이면 좀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요. 좀 이해 위주로. 그래서 외운다가 아니고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물어볼 거예요. 이유를.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면 안 외워도 해결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등기는 자, 기하세요. 사법 아니에요. 공법인데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공간정보법. 자, 또는 뭐 수업 중간에 뭐 지적법 그럴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자, 요거는 간단하게 누가 뭐래도 얘는 그냥 공법이에요.
공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뭐랄까요? 원리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정확한 내용을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인데 암기를 벌써 하지 마세요. 지금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이 암기인데 나중에 한 5월 달 가면 그때 외우세요. 자, 보세요. 우리 수업 커리가 이렇게 되죠. 지금 11월 달이고요. 11월 달. 그다음 이제 1월 달, 3월 달, 5월 달, 7월 달, 9월 그리고 10월 달 시험이죠.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우리 이제 뭐랄까요? 순환되는 과정이 자, 11월, 12월 한 바퀴, 1월, 2월 한 바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5바퀴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암기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한번 보세요. 책 한 권을 지금 외운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차피 우리가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안 외워져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 3번 듣고 5월 달에 외우면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훨씬 쉬워요. 이때가 훨씬 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는 최후의 순간에 5월 달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시고 이게 어느 날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암기에 따로 치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하나. 지금 11월인데 11월, 10월, 12월 수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오전 수업 마치고 오후에 식사하고 가서 독서실 딱 가보잖아요. 그럼 막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연습장 딱 펴놓고 막 쓰면서 외워요. 막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막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쿡 찔러요. 나와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10분쯤 지났어요. 물어봐요. 아까 뭐 외웠어? 그러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원래 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좀 많이 읽으세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을 쭉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법률 과목들은 기본적 용어가 해결이 돼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이 2달이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아직은 공시법 파트 여기는 또 암기에 치하지 마시고 좀 책을 많이 보세요. 이렇게. 또 흐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법 여기는 이제 좀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요 등기를 잘 잡아놓으면 민법 파트가 편해요. 민법에 나오는 물권법 부분이.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적법, 공간용어법 여기는 12개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기본적인 용어 해결되면 그 후는 쉽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정확한 기본 용어들. 그래서 일단은 공시법 24문제 나오는데 이제 20개 목표 열심히 달릴 겁니다. 자, 됐고. 자, 이제 그리고 우리 기초 입문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일단 오늘 드린 프린트 한번 보시죠. 프린트 보시면 자, 공시법령 최근 출제 경향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출제한 부분을 쭉 찍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고 자, 법률 2개였죠. 근데 우선 수업은 공간정보법 요 파트를 먼저 할 거예요. 여기를 3주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 5주를 이제 등기법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편 보시면 이제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세요. 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그다음 이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현재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 이 명칭은 작년도 7월까지는 정식 명칭은 따로 있었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재관한법. 그게 정식 명칭이었고요. 이게 이제 명칭이 올해네요. 올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요. 공간정보법. 줄여서 그냥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법 표현하겠습니다. 보시고 이 파트를 이제 자 우리 일단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장. 1장을 흔히 이제 총칙 그래요. 자 보세요. 자, 다 똑같습니다. 자, 민법 제일 앞에 뭐 있습니까? 민법 총칙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현재 법률 제일 앞에 언제나 총칙이 나와 있어요. 이 총칙은 그 법률의 기본 원리, 뭐 역사, 용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총칙 파트는 이렇게요. 특히 이제 우리 법은 여기는 그 제일 뒤에 가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용어 정의라는 거. 그래서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공간용법 얘는요.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면 한 절반은 끝나요. 그래서 용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용어 중에 이유가 뭔가면 이 법률이요.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쓰던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공부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총칙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장. 2장은 이제 토지의 등록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보시면 토지를 등록시키는 법. 요게 이제 공간정보법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토지의 등록,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자, 토지 등록인데 토지에 뭘 등록할 것인가? 토지에 뭐?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묶어서 여기를 앞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보시고 다 돌아서 2장 파트는 이제 토지 등록인데 이렇게 하죠. 토지에 뭘 등록한다? 거기가 이제 토지의 표시. 또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앞으로 6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 경계, 좌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순서 그대로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 이제 순서 그대로 외우세요. 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일단 뭐 소재 파트는 큰 문제 없고요. 뭐 나중에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번. 요 지번이 이제 이렇게요. 매년 시험 보러 가면은 한 해 하나씩 나와요. 지번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하나씩. 그다음 이제 지목. 지목도 시험에 매년 나와요. 요 지목은 여차하면요 한 해 시험에 2개 문제도 나와요. 2문제 이렇게. 지목도 중요한 부분. 그다음 이제 면적, 경계 면적. 요 2개는 시험 보러 하시면 둘 중에 한 개 나와요. 자, 둘 중에 한 개. 자, 작년 시험은 올해 시험이죠. 26회. 26회면 경계 시험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내년은 뭐 나온다? 내년은 뭐 면적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제 지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개가 이제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보시고 토지 등록. 그럼 3장. 3장의 제목은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지적 공부라 불러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하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다. 절대로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잘라보면 돼요. 지적 공부 뭘까요? 지적 공부? 들어봤을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요거는 한번 잘라보면 이 뜻이에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요게 지적 공부예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이제 흔히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2개나 3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죠? 좀 전에 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 이제 묶어서 앞으로 대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장. 그럼 뭐 또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이겠죠? 자, 도면. 이렇게. 또 나오면 뭐 경계점, 좌표 등록하는 거. 아마 요건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앞으로 이제 지적 공부라 불러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자세히 나올 사항입니다. 무조건 여기서 이제 이 파트는 시험을 내면 제일 먼저 대장. 대장이 매년 하나씩 나와요. 주로 토지대장 나오죠. 그래서 보시고 이제 여기도 이제 대장에서 대장 종류가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토지대장. 그다음 도면도 보시고. 그럼 이제 이런 장부들은 없어요. 어차피요. 뭐가 지적 공부인데 어차피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그 등록 사항들 정확히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셨고. 그 다음 이제 뭐 지적 공부의 공개 파트. 공개. 이렇게. 또 지적 공부의 이제 뭐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그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자료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 1편 공간정보법 돼 있고요. 총칙 파트에서 이제 보시면 뭐 가끔 뜨긴 뜨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이제 보시면 용어정의라는 거 여기 자료가 있었네요. 용어정의 보시고 이렇게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이제 2장에서는 토지의 등록 1번에 이제 뭐 필지의 의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제2절에 필지의 구성 요소 지번. 자, 보세요. 최근 10년간 문제가요. 8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최근 10년간 8문제. 그러면 매년 뜨는 사항이에요. 매년 뜨는 사항. 그래서 이제 뭐 지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목. 자, 지목도 보시면
이건 더 많죠? 지목은 딱 한 번 빠지고 매년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목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지목 얘는 여차하면 한 해에 2개 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경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그래서 요 이제 토지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장은 이제 지적 공부. 보시고 그 제1절에 지적 공부의 의의와 종류 나오죠. 거기서 보시면 거기 이제 1번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 되어 있죠. 그 1, 2, 3, 3개 묶어서 이를 앞으로 대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장. 그래서 이제 종류 4가지고. 근데 그것도 묶어보면 시험에는 매년 나오는 사항이죠. 대장 한 문제씩. 그 다음 이제 지적도 임야도. 그러니까 도면도 이제 자주 뜨는 사항.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10년간 6문제 나왔네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또 이제 5번에 경계점 좌표농부. 요거는 뭐랄까요. 한 10회 때까지는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잘 나오다가 그거로 쭉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옵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요. 최근 시험 특징은 여기서 대장, 도면, 좌표농부 요거를 묶어서 문제 내요. 묶어서. 1번은 토지대장, 2번은 임야대장, 3번은 지적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차피 여기도 시험 보러 가면 나오는 거는 그거예요.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최근에 이제 요 파트가 이제 2번 답으로 떴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제2절 보시면 이제 나머지 뭐 지적 공부의 보관 등 보관 및 공개로 되어 있고요. 거기도 보시면 한 해 하나씩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요. 그 1번에 보시면 지적 공부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 요것도 이제 충분히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시험이 나오긴 나왔는데 올해는 지문으로 떴어요. 지문이 3개인가 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이제 뭐 밑에 보시면 뭐 지적 정보 관리 기구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4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자, 그건 중요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뭐랄까요 정보를 한 개로 묶어놓은 장부. 요게 이제 새로 만들어졌어요. 작년도 1월달에. 그때 나온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25회 때 이제 2문제 나오고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내년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 3절에 보시면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복구는 뭘까요? 지적 공부. 지적 공부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금 옛날 거 그대로. 요게 복구.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요 복구 파트는 올해 26회 시험에 2문제 나왔어요. 한 개는 지문으로 떴고 한 개는 단독 문제 떴고 이렇게. 그래서 복구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셨고. 그다음 이제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2장 제목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죠. 그럼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죠. 내 토지에 지목을 바꿨다. 토지를 분할했다. 면적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4장이에요. 4장에 이제 토지 이동 그럴 거예요. 토지 이동. 자, 이동이라는 말. 자, 이동이란 말은 무슨 뜻? 옮겼다. 근데 문제.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내 토지가 저만큼 도망갔더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자가 그거예요. 다를 이자. 토지가 다르게 변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토종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같이 나온 게 이제 그럼 토지동. 이거는 토지 표시 바뀌었죠. 그러면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제 불일치합니다. 그때는 이제 토지 표시를 바꿔줘야 돼요. 그걸 이제 지적 정리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장 여기는 이제 제목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리고 자, 여기는 25회 전까지, 25 전까지요. 한 18회부터 24회까지는 이 파트가 보통 시험에서 시험으로 하면 한 6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12개, 6개.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특징은 뭔가 하면 25, 26 파트는 이 파트가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일 먼저 그 토지동에서 그 토지이동 사유. 우리 이제 토지이동 종류라 불러요. 종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랄까요? 한 보통 2개, 3개 정도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이제 이 토지동 중에서 특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특수한 게 이제 공용하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축척 변경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뭐 주로 뜨는 사항이고. 토종이 발생했다.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할 것인가?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또 이제 뭐 지적 정리 절차라는 거.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흔히 자 보세요. 종류 파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축적 변경이라는 거. 이것도 절차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차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신청권자. 토지동은 누가 신청하는가 이렇게. 그다음 이제 지적 정리 절차. 여기가 아마 가장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자료 잠깐 보시죠. 그 1페이지 끝에 보시면 뭐 토지동의 의 뭐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토지동 종류라고 돼 있어요. 종류고 지금 제목이 6개 나와 있죠.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거 보시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토지동 종류예요.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다음에 지목 변경, 또는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6가지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시험에 뜨면은 등록 전환 이것도 자주 이제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분할과 합병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토지동 종류에서는 크게 3가지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건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6번에 보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건 줄여서 우리가 해면서 말소라 불러요. 이거 절차가 가끔 있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동 종류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 종류가 시험에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내년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절에 이제 축적 변경. 자, 여기도 또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최근 10년간 4번 떴습니다. 이렇게 떴고, 뭐 작년 시험은 간단하게 날짜도 물어봤어요. 축적 변경이 소요된 날짜들. 그럼 4절에 이제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이렇게 간단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제 5절에 보시면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기출마크를 좀 보시면요. 그 위에 제목 옆에 있는 그 파트 거기는 종합 문제 나온 거고요. 종합 문제고 밑에가 이제 계열제 단독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18회부터 한 이후로 잘 나왔었어요. 시험에 파트 나오다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출제비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다시 나올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뭔가 하면 정리 파트 여기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적법 파트에서 공간정보법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만 해결되면 그 이외에는 큰 문제 없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정리 파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4개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지적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사항의 정정, 등록 사항 정정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그 등기 촉탁, 또 하나 이제 지적 정리의 통치 4개를 잘라서 이제 분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랄까요? 지적에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하시고 그다음 이제 5장. 자, 보세요. 자, 2장 3장 토지를 지적 공비에 등록을 했고 그 위에 토지 표시 바뀌었어요. 토지 이동. 그럼 토지 표시 바뀌었으니까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5장이에요. 5장이 이제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그리고 또 이제 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업하다 보면 지적 측량 여기 수업하잖아요. 막 짜증내는 분들 많아요. 뭐 내가 지적 측량 기술자냐? 왜 공부하냐? 이러시는데 어차피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에서 지적 측량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걸 안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지적 측량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절차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요거는 보통 시험 보러 하시는 보통 문제가 한 일반적으로 3문제 나와요. 일반적으로 2개, 많이 나오면 3개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여기도 지적 측량 대상, 또 지적 측량 절차.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는 뭐 지적 측량의 부수 절차 이런 것도 있고요. 지적 측량의 부수적 절차다. 또는 이제 제일 뒤에 가면 그거 나와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부심사. 앞으로 이제 제가 한 말 처음 보는 단어를 외운다가 아니고 자른다.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심사해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 돼 있고, 자 여기 보시고 여기도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해요. 지적 측량 대상 자주 떠요. 지적 측량 절차 당연히 알아야죠. 이렇게. 근데 지적 측량하려는 기술적인 측량을 하는 테크닉한 부분이 있죠. 기술적인 사항들. 그 파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쉽지 않으셔도 돼요. 주로 이제
지적 측량 대상 절차 여기가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 끝에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 파트도 이제 주의하셔야죠. 이렇게 보셨고 자 차례 한번 보시죠. 자 서설에서는 뭐 다른 말은 없고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자, 지적 측량 대상 나와요. 자, 최근 10년간 6문제 나왔어요. 또 나올 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대상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적 측량 절차 돼 있고 자, 절차 파트 이제 보시면 여기도 뭐 거의 매년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절차가 있고 그 절차 파트에서 최근에 주로 나오는 거 그거 나와요. 뭐 지적 측량에 소요되는 날짜 또 이제 검사 측량 날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절차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여기예요. 지적 측량 대상과 지적 절차 여기가 이제 매년 뜬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26회 시험은 2문제 나왔어요. 대상 하나, 절차 하나 이렇게. 그럼 나머지 뭐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딱 한 번 나왔어요.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제 4절에 이제 뭐 지적 측량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 하나는 뭐 지적 측량 수행자 이런 파트는 앞으로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내용 되게 줄여 놓을 겁니다. 이렇게 명치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그 제 6절에 보시면 이제 지적위원회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리고 이제 최근 특징은 뭔가면 자 25회 시험 때 지적위원회가 2문제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 26회 시험에는 요거 나왔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근데 내년 시험에도 요거는 또 나올 거예요. 적부 심사 파트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자 근데 지적 파트 이제 마지막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공간연구법 요거는 시험을 하면 12문제 나오는데 12개 다 맞으셔야 이기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 맞으는 이유가 뭔가면 어차피 요 파트는 요건요. 흔히 사회에서 잘 안 쓰는 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우리 시험 기출문제 빼고는 다른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시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 아무리 어차피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요 뭐랄까요 주황색 자 빨간과 이거 주황색이에요. 자, 요 주황색 표시한 부분 여기가 이제 문제로서 출제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이제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 제2편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나오죠. 이것도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좀 이제 흐름을 좀 잡아놓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언제나 이 기자가 신경 쓰세요. 자, 등기는 이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전제예요. 법률행위라는 게. 그래서 민법을 잘 공부해 놓으셔야 등기 파트가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제 1장. 1장은 이제 뭐 등기법 총설 그래요. 총설, 어떤 총칙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고 이 파트는 흔히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거 나와요. 뭐 등기법에 쓰이는 기본 용어들, 뜻들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뭐 등기의 의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등기의 대상. 또 이제 등기의 절차. 절차 빼야죠. 절차는 나중에 시행이고. 그다음 이제 뭐 등기의 효력. 또는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그래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등기의 의 나왔고요. 종류 파트 나중에 한번 보실 거고, 그다음 이제 등기 대상. 자주 이제 문제로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26회 시험 때 하나 나올 거라 얘기하는데 이 파트 대상 파트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 효력, 등기 유효 요건. 자, 이 파트인데 등기에서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등기의 대상, 등기 효력, 등기 유효 요건. 자, 근데 나중에 공부해 주면 이 파트는요. 공부하다 보면 민법 내용과 똑같이 겹쳐요. 민법이라. 이유가 뭔가 하면 이랬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다. 그러면 법률행위와 등기의 연결 고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등기법 파트에서 민법 파트에서 물권법 부분 되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등기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등기 효력, 주로 나올 거면 등기의 추정력 이런 표현들. 왜 이제 등기를 잘 해놔야 편해요. 등기의 유효요건. 뭐 주로 뜨는 질문이죠. 다음 등기 중 유효인 것은, 또 다음 등기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등기법 총설 파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장.
자, 2장은 이제 등기법, 등기 관련되는 이제 뭐랄까 주요한 설비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의 기관 그래요. 등기의 기관과 그다음 이제 그 설비. 있고 이 파트는 흔히 등기의 기관과 나왔죠. 자, 등기의 기관 뭘까요? 등기하는 기관? 등기소. 오케이. 그다음 이제 설비. 등기소에 있는 인적 설비가 뭐다? 인. 이게 이제 등기관. 이렇게. 등기소에 있는 물적 설비가 뭐다? 이게 등기부. 이렇게. 그 세 가지예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여기는 시험 나오는 사항은 여기예요. 등기부의 구성. 보시면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기부. 자, 보세요. 현재 우리가 공시법을 공부하는 이유 뭘까요? 공시법 공부하는 이유. 보세요. 어제 우리 시험은 지금 중개사 시험 관련된 거죠. 그런가 하면 적어도 중개함에 있어 이런 장부들은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나온 게 이제 등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구성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셨고, 그다음 이제 3장. 흔히 등기는 앞에 이렇게 합니다. 자, 등기 절차란 말을 자주 써요. 등기 절차. 등기는 절차법이에요. 등기가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고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이 중심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제 3장은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절차 총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자, 등기 절차를 이제 다 본다 그 말입니다. 총론. 돼 있고 이제 절차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절차는 크게 이제 4개로 자를 거예요. 자, 4가지로.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등기 신청 형태. 등기의 신청 형태. 그 자료 잠깐 보시죠. 자료 보시면 일단 뭐 2페이지 끝에 가면 이제 뭐 제1절에 이제 뭐 등기의 의 특징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등기의 의, 종류, 대상, 효력 파트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2장은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3장에 절차 총론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고 1번에 보시면 자, 게시판 거에서 이제 첫 번째 신청주의 원칙 돼 있죠. 등기는 신청주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하면 원칙은 등기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파트 옵션의 형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신청주의 원칙과 신청주의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 2절에 등기 신청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 자, 또 하나 또 떴어요. 자, 등기 신청 적격. 자, 주로 쓰는 표현. 처음 보는 단어 어떻게 한다? 자른다. 그죠? 그럼 보세요. 등기 신청 적격. 무슨 뜻?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 적격.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는가? 또 하나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등기 명의적격이라고 불러요. 등기 명의적격. 명의인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나옵니다. 돼 있고 일단 그 파트도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 보시면 등기 신청 관련해서 이제 신청의 이제 형태 나와야죠. 자, 우리나라 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공동 신청. 그다음에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 또 이제 제3자의 한 등기 쭉 나와요. 거기서 일단 첫 번째 등기 신청 적격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동 신청돼 있죠. 그래서 보시고 공동 신청 파트 여기가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기를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했죠. 좀 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한다. 을 앞으로 등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이 나왔죠. 요 갑을 나중에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거예요. 등기 의무자. 갑을 을 앞으로 등기 올라가겠죠?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중에요. 이제 공동 신청에서 이제 공동 신청. 또 나오는 게 이제 단독 신청. 단독. 누가 신청할 것인가.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단 형태 파트에서 여기에요. 첫 번째 신을 적격에 관한 문제 하나. 그다음 이제 공동에서는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별 이렇게. 그다음 단독에서 이제 단독 등기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종류가 이제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보시면 거기 읽자. 이제 신청 정보. 등기의 신청 정보와 이제 첨부 정보라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또 하나 정보라는 말. 앞으로 저 정보라는 말은 정보 대신에 서류 그러면 돼요. 서류. 여기는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등기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중요하냐. 서류. 자, 등기할 때 당연히 서류 떼가야죠. 그 서류가 이제 보시면 5가지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요거는 간단하게 등기 신청서 그러시면 돼요. 등기 신청서.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원인 정보. 요거 이제 등기 원인. 자,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을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요를 등기 목적 그래요. 등기 목적.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매. 그 매매를 이제 이렇게 해요. 등기 원인 이렇게. 그러면 자, 등기 원인 정보는 뭘까요? 매매를 가리키는 서류. 뭐예요? 매매계약서지. 그래서 그게 이제 등기 원인 정보.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세까지 등기필 정보. 자, 뭔가 하면 자, 을 앞으로 등기했죠. 자, 을 앞으로 등기하면 등기소가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을한테 네가 소유자다. 소유자임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등기소가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을에게 주는 서류, 그게 등기필 정보예요. 이게 이제 권리자임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명칭, 등기필 정보. 근데 느낌이 요 등기필 정보. 여기는 이제 뭐랄까요? 시험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사항이에요. 등기필 정보.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인감증명. 인감증명 사회생활에 많이 쓰이죠. 자, 인감증명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인감증명도 이제 한 번쯤 보시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제3자 허가 등의 수납 정보. 요거 넘어가면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하실 때 공법이요. 거기 나온 서류들이에요. 뭐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것들. 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런 게 이제 자주 이제 언급돼야 될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서류 파트인데 특징은 하나 말씀드리면 이 파트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았었어요. 높다가 최근 들어서 갈수록 이제 좀 비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등기필 정보, 또 인감 증명 이런 서류들은 반드시 이제 하고 계셔야 돼요.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고체 사절은 등기 신청 방식이죠. 신청 방식. 자, 이거죠.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다 하겠죠. 갑과 을이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해요. 방문 신청 그래요.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요걸 또 강조해요. 전자 신청.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전자 신청에 관한 거. 요게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자 신청.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신경 쓰시고 그다음 이제 신청 후 등기에 이제 신청 후 절차. 자,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하고 신청을 딱 했어요. 등기관이 접수를 딱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봤더니 등기할 사항이 아니더라. 등기는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그거예요. 각하 처분. 그래서 요 파트는 이제 각하 처분. 각하가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요 각하 파트 여기. 각하 사유 물어보는 문제. 그것도 시험에 매년 이제 뜨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하 사유들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론 파트가 보세요. 이제 특징은 과거에는 총론 파트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과거에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최근에는 총론 파트가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또 그렇죠. 출제 비중이 떨어진다 했더니 난 공부 안 해야지? 큰일 나요. 언제나 총론을 모르면 강론은 봐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출제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강론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잘라놓으세요.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형태. 두 번째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다음 이제 신청 방식. 여기는 전자 신청. 이렇게. 자, 신청 후. 여기는 각하 사유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총론 파트고요. 그다음 이제
자, 4장에 보시면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5장에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절차 강론이에요. 3장은 총론이고 4장, 5장이 강론. 여기서 이제 근데 그 강론을 이제 두 개로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4장. 요 4장은 이제 제목이 이렇게 있죠. 표시에 관한 등기다. 오늘 첫날 너무 심오하게 하는데 자, 표시에 관한 등기라는 말은 자 보세요. 등기부가 나중에 떼보시면요. 제일 앞장이 표제부라 되어 있어요. 거기는 부동산 표시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면 이제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 을구는 권리의 등기 이렇게. 그래서 현재 법이 이렇게 법 편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4장은 표시가 난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트는 뭐랄까요? 한 2, 3년에 한 번? 3, 4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표시 등기 파트고. 그리고 표시 등기 파트인데 요 뒤에 가면은 이제 경정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경정 등기가 이제 몇 번 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시가 난 등기. 이 파트는 비중은 좀 떨어져요. 그다음 이제 5장. 5장이 이제 권리의 등기예요. 자, 보시면 3장은 총론 그랬죠. 여기 4장과 5장. 여기가 강론이에요. 강론. 절차 강론. 강론인데 잘라줘 두 개로. 첫 번째가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 그다음 이제 권리의 등기, 갑골구 등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보시면 시험 보러 가시면 보세요. 자, 등기법 문제. 등기법 12개 나옵니다. 그랬죠? 12개가 나오는데 문제. 여기가 보통 한 8문제쯤 나와요. 8문제예요. 12개에서 8문제예요.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등기 파트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또 그럽니다. 자, 나는 여기만 봐야지. 큰일 나요. 여기만 봐서 이해가 안 가요. 총론을 알아야 강론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총론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강론에선 권리 등기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권리 등기 통치익 돼 있죠. 돼 있고, 거기 3번에 보시면 말소 등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10년간 4번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는 중요한 게 말소 등기 파트가 여기 나와요. 등기 신청 형태에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이제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소 등기. 그다음 이제 권리 등기 파트. 자, 권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뭘까요?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소유권이지 뭐. 그래서 보시고 요 소유권 등기 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한 해에 문제가 한 3개쯤 나와요. 3문제. 가장 기본. 그래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쭉 돼 있고 보시면 일단 소유권 보존 최근에 뭐 매년 나왔죠. 그래서 보존 등기 파트 중요하고요. 그다음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옆에 가로쳐서 적어놨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최근 시험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총론 내용 있죠. 이런 거를 묶어요. 한 문제로. 자, 다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는 신청 형태, 2번에는 서류, 3번은 전자신청, 4번은 각각 이렇게 집어넣어요. 뭔가 하면 총론 내용을 계속 강론에서 물어봐요. 강론 파트에서. 그래서 소유권 파트가 이제 그 옆에가 이제 종합 문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쭉 적어놨고요. 근데 보시고 요 파트는 요 횟수가 1개가 아니고요. 보통 2개씩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 가장 기본이고 소유권 보전. 소유권 자꾸 잘라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보셨고 그다음 이제 용의권 등기. 용의권. 자. 민법 내용이에요. 자, 민법 시간에 용익 물권 그럴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 여기다가 임차권을 포함해서 용의권 그래요. 여기가 이제 시험을 해보면 매년 한 해 한 개씩 떠요. 매년 한 해 하나씩. 정확히 이제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저당권에 관한 거. 저당권도 매년 시험 나와요. 한 해 하나씩. 그래서 이제 용의권, 저당권 한 문제씩. 그 다음 이제 자, 구분 건물. 요 구분 건물은 뭔가 하면 이제 흔히 거기에요.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요 구분 건물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구분 건물 등기라고 보고 요 파트 특징은 이제 뭔가 하면요. 여기도 올해는 요 파트가 단독 문제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매년 나와요. 지문들은 이렇게. 지문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 건물. 그다음 이제 자, 가등기. 가등기도 또 기출 마크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죠. 가등기도 이제 매년 나오는 사항.
가등기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등기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소유권 가등기 한다 이런 말. 가등기 파트. 또 하나가 이제 그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보시고 이 처분 제한도 20회 이후로 매년 뜨고 있죠. 이제 특징이 이제 올해 시험은 안 떴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나올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처분 제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권리 파트가 가장 기본이에요. 소유권 보통 한 3문제. 그다음에 이제 용의권 1개, 저당권 파트 1개 이렇게. 그다음에 가등기, 그다음에 처분 제한 이렇게. 그러면 요거만 해도 벌써 7문제입니다. 이렇게. 아까 나왔던 말소등기까지 이렇게 8개. 그래서 이제 등기 파트는 언제나 1장 보셔도 1장 총설. 총설 파트는 총설을 잡아놔야 민법이 편해요. 민법. 그다음에 이제 총론 내용을 알아야 강론이 풀려요. 그래서 언제나 등기는 3장과 5장 자꾸 이제 비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6장에 이제 이의신청 나와 있죠. 이의신청 파트 보시고 이 이의신청은 간단하게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 신청. 이 등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을의 등기를 각하처분을 때려버렸어요. 각하처분을 때리면 등기 신청이 을이 이제 기분 좋아하나 봐요. 기분 나쁘지 이제 한번 싸워야지.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이의신청. 보시고 이 파트는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26회 시험에 올해 이제 하나 떴습니다. 이렇게. 뭐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시고 현재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공시법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법률은 크게 2가지.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공간정보법 명치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요게 이제 뭐랄까요? 흔히 대학교 교재에서 이제 서술되는 소술 체계입니다. 자, 우리 책은 나중에 순서가 좀 다를 겁니다. 요거랑.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등기법. 자 등기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등기를 잡아야 나중에 민법이 편해요. 특히 물권법 총론 파트가, 물권법 파트가. 그래서 이제 법률 2개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뭐 이번 달 다음 달 또 고생을 해야죠.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우리 그 교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